유망 투자처를 찾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뿐만 아니라 나쁜 기회도 피할 수 있는 눈도 길러준다고 합니다. 미래 산업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과 관련한 미래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체 투자의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진행자 유여울이고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좀 막막해지거든요. 두 분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속도의 개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차에서 증기기관차를 거쳐서 자동차, 그리고 더 빠른 운송수단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더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 만큼 결과적으로 보면 수명을 연장해 주는 셈이니까요. 네, 이사님께서 속도의 개념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속도의 개념이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넷 발전과 온라인 혁명에 따른 물류, 배송혁명도 속도의 개념에서 보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인 거죠. 산업혁명은 결국 소비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자동차가 좋은 예인데요. 물류, 배송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문하면 어떤 것이든지 하루 안에 온다? 예. 밤에 주문하고 아침에 깨어나면 배달이 된다? 예. 소비자들에게는 어머 이건 꼭 사야 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속도는 이렇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소장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저도 어머라는 소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글쎄 마땅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저는 이사님의 의견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요. 네, 맞아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에게 그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알파고인데요. 알파고가 이세돌 그 구단을 이기기 전만 해도 바둑은 워낙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인공지능이 프로 기사를 이기려면 한참 지나야 될 거라고 했었는데요. 결과는 아니었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수십만 건의 바둑 대국이란 빅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원래 계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쌓이는 데이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의 자양분이 되고 있죠. 네, 결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거의 한 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거기다가 이게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일례로 저는 그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따릉이? 네. 그 따릉이로 출퇴근하곤 하는데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자전거가 있는지, 부족한지 바로 알 수 있고요. 대여와 반납, 그리고 내가 이용한 시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활용하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자전거가 부족한지, 어떤 시간에 따릉이의 활용이 활발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서비스 개선 방향의 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 왜 공유 차량의 시대가 온다는 건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버나 그랩 같은 공유 택시 회사의 가치가 엄청난다는 뉴스를 본 적이 네. 있는데요. 이들 회사도 모두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회사인 셈이네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래 기술 기업 중에 이 분야에서 뒤처지는 회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의 뭐 얼굴 및 지문 인식, 아니면 뭐 인공지능 스피커,
핀테크 이런 것들도 모두 같은 기술로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정보 공유가 가장 부족했던 산업이 의료 산업이었는데요. 의료 관련 빅데이터가 형성된다면 의료 진단 및 치료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요,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미래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장 보편적인 투자 방법은 관련 기술을 지배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것은 기업보다도 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인공지능 지수 ETF가 속속 상장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5G 시대가 개막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속도의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4차선의 고속도로가 16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차 산업의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빅데이터가 5G를 만나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인터넷 에브리띵 시대가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가 온다고 할 때 가장 가시적으로 발전할,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반도체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빅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도, 그리고 통신 속도를 높이는데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물건을 연결시키는데도 무조건 필요한 필수품 뭐겠습니까? 바로 반도체죠. 특히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역시 이런 중요성을 잃고 향후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에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전히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진 ETF 상품은요,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하고 인버스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황과 투자관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투자자분들께도 친숙할 테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 생소함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특산품이라고도 해요. 아, 그런가요? 역시. 그 밖에 그럼 또 다른 투자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플랫폼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에서만 성공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알아서 시장을 형성하고 플랫폼 소유자는 수수료라는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미국의 구글,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모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 산업의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성공한 이후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 카카오 은행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플랫폼을 하나의 특정 산업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오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예요. 예,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해외에서 거래를 하려면 또는 해외 여행을 하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죠. 모든 국가 통화는 달러라는 플랫폼과 연결되어서 환율이 결정되니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플랫폼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죠. 달러가 플랫폼이란 설명에서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의 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글쎄요, 이게 좀 미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예측인데요. 모든 업종에서 1등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될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힌트는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확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독자의 충성도가 높고 유료화 부담이 낮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공지능부터 플랫폼 산업까지 미래의 유망 기술과 산업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술과 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